김포 골드라인, 요즘 골병 라인이라고 불려요.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김포 시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네. 굉장히 좀 가슴 아프고 굉장히 무거운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혼잡률을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대 네. 285%라고 하는데 아마 잘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예. 쉽게 좀 비교를 하면 서울 지하철 중에서 가장 혼잡도가 높은 게 지하철 9호선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1제곱미터당 4, 5명 그쵸. 정도가 예. 서울 지하철 9호선의 혼잡도 있고 예. 정말 비극적이었던 이태원 참사 당시의 1제곱미터당 밀집도가 9에서 10명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김포 골드라인의 밀집도가 7에서 8명입니다. 야, 저희가 지금 어느 정도 과밀한지를 유튜브와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사진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매일 출퇴근길 풍경이 아마 이렇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올 들어서만 닷새에 한 번꼴로 뭐 실신이라든지 안전사고가 있었다면서요. 올해 들어서 일어난 사고가 18건인데 그중에 예. 15건이 이에 해당하는 지금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극적인 이태원 참사 당시와 비견될 만큼의 밀집도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매일매일 여기를 타고 다니시는 우리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그 참 고단하고 힘든 일상을 김포 시민이 아닌 많은 다른 지역 시민들도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할로윈 참사에 대한 국민적 트라우마가 좀 여전한 상황에서다 보니까 이렇게 이런 사진만 봐도 또 그 당시 상황이 떠오르고 이런 트라우마가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 전 국민적인 관심이 김포 골드라인 대책에 쏟아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난 이태원 참사 후에도 네. 제가 성명서도 내고 왜냐하면 많은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바로 많이 좀 연상들을 하시고 그 사고가 있기 전에도 예. 사건이 있기 전에도 매일매일 체감하고 있던 일들이 그렇죠. 그게 이태원 참사로 벌어졌기 때문에 예.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어요. 뭐 그래서 좀 대책들을 내놔야 된다. 그리고 제가 직접 골드라인에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최근에 여러 또 지식이라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제대로 된 대책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와서야 또 뒤늦게 시뿐만 아니라 예. 뭐 국토부 뭐 얼마 전엔 대통령까지도 그런 네네. 지시를 하셨는데 예. 참 뒷북 같은 이런 행정들이 더 시민들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과밀한 이유를 보니까 이제 이게 2량짜리 열차잖아요. 2칸짜리 열차. 타려는 사람은 많고 열차는 작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터질 듯이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정말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가면서까지 어쩔 수 없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애초에 그럼 이런 수요 파악을 못했던 건가요? 수요를 파악해서 좀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없었을까요? 이 얘기를 하면 참 구구절절한 얘기가 될 것 이거 좀 같은데 이해가 안 돼서요. 지금 김포시 인구가 50만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얘기를 시작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대한민국 신도시가 어떻게 잘못 만들어졌나부터 시작이 돼요. 참여정부 당시에 막 부동산이 폭등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2기 신도시를 막 지정을 합니다. 예, 김포, 예. 검단 뭐 여러 군데를 예, 예. 그중에 하나가 김포 한강 신도시였는데 원래는 굉장히 규모가 있게 지정이 되었고 거기에 교통대책으로 이런 그 서울과 같은 중전철을 추진하겠다, 건설하겠다라는 게 네네네. 입장이었어요. 예. 그런데 신도시 규모를 일정 정도 국방부 반대 때문에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전철이 취소가 돼요. 예. 그러면서도 계속 일정 정도 그래서 면적에 대한 조정이 있고 네. 그러면서 특별한 교통 대책이 없이 계속적으로 신도시는 진행이 되었던 겁니다. 이런 와중에 지자체 선거를 여러 번 겪으면서 네네. 각 후보들이 서울 지하철의 연장이라든지 중전철을 도입하겠다는 공약들을 계속 냅니다. 그런데 이게 국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서 경제성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아하. 계속 현실의 벽에 부딪히는 거죠. 예, 예. 그런데 벌써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신도시가 막 입주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교통 시민들이 수요가 필요하죠. 지금보다 더 심할 정도로 교통대책이 없었거든요. 예, 예. 민원이 폭발하고 시민들은 어떻게 출퇴근하라는 말이냐라고 민원이 되니까 당선된 시장들이 공약할 때는 중전철을 공약했는데 네. 국토부라든지 정부 당국에서 반대하니까 자체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어. 하면서 경전철이 도입되었고 예, 예. 예비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데서 경제성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그러면 LH의 교통분담금과 김포시 재정으로 독자적으로 하겠다 해서 생긴 게 이 두량짜리 경전철입니다. 아, 이곳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살고 있는데 어떻게 국토부하고 정부가 여기에 전철을 반대하는 저는 건가요? 이거야말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정부 당국의 무책임과 그리고 일부 지역 정치인들의 선거를 앞둔 인기 영합 이것들이 만들어낸 총체적인 어떤 아, 대표적인 실패 사례가 보여지는 예.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경제성 네, 평가를 네. 하면 안 나온다고 기재부 국토부가 굉장히 이 중전철 도입을 반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다. 예. 그러니까 수요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건가요? 그렇죠. 거기다가 그 당시 2011년 정도에 용인경전철, 예. 김해경전철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실패를 하면서 아, 그런 정도의 경제성 평가를 했는데도 안 됐다. 그러니 중전철로는 안 된다. 이런 게 입장이었어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앞을 내다보지 못한 탁상행정이고 김포가 98년도에 시가 될 때가 10만이었는데 지금 50만 원이거든요. 예. 이렇게 인구가 급속도로 늘고 자신들이 발표한 신도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탁상행정의 전형적 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도시는 발표해 놓고 예. 그에 따른 책임들은 지지 않는 거죠. 신도시와 교통은 보통 한 10년 정도 격차가 발생합니다. 네. 그 사이에 시민들이 받는 고통을 다 오롯이 시민들의 희생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다고 보면 예, 됩니다. 예. 이건 뭐 김포뿐만 아니라 2기 신도시가 들어간 많은 지역들에서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어쨌든 지금부터라도 좀 이 문제점이 불거졌고 제대로 좀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제 막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오는 24일부터 전세버스 투입하고 7월부터 DRT라고 수요응답버스 이거 투입을 하겠다. 장기적으로는 지하철 5호선 연장하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의 신속 개통 추진하고 수륙 양용버스 도입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대책들 이렇게 되면 좀 해결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야죠. 그러니까 이 지금 출퇴근에 받고 있는 고단함과 힘든 문제는 예. 뭐 한때가 아니라 매일매일 겪고 계시는 맞습니다. 고통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예. 문제들을 다 해야 되는데 뭐 지금 우리 진행자께서도 열거해 주셨지만 장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과 단기 대책을 좀 나눠서 구별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먼저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원하는 것은 빨리 중장기 대책으로 서부광역급행철도 예. 서울 지하철 5호선 빠른 연장 그리고 인천 지하철도 지금 연장하기로 돼 있거든요. 네네. 김포를 지나서 예. 이런 문제들 빨리 확정되어서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돌입해라. 왜냐하면 지하철이라는 게 오늘 공사를 해도 아무리 빨라야 5, 6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김포가 10년 뒤에 70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어려운데 10년 뒤에 70만을 예상한다면 지금 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역 문제는 현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또 미래의 문제이기도 하니까 빨리 그런 문제 진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예. 단기적으로 해야 될 일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런 문제들 관련되어서는 전세버스도 빨리 투입해야 되고 버스 전용 차선도 빨리 마련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다 진행이 되어야만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2년 전에 삭발을 했었습니다. 이 광역철도 문제 때문에 네. 많은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함께해 주셨고 또 시민 여러분들 중에서도 삭발을 하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의 절절한 호소들을 조금이라도 귀 기울였다면 네. 지금의 이 고통이 지금처럼은 되지 않았지 않겠느냐, 조금이라도 완화되지 않았겠냐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수륙 양용버스라든지 이렇게 도저히 그거는 현실적이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예 그렇지 않은 얘기들을 하니까 오히려 김포 시민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 놀리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그렇죠. 있겠네요. 한 번도 실증되어지지 않은 사업, 기술적으로 완벽한지도 모르겠고, 뭐 일부 지역에서 관광용으로 저속 수륙 양용버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어떻게 많은 김포 시민들이 출퇴근을 하시는데 이렇게 검증되지도 않은 수륙 양용버스를 대책이라고 내놓는지 김포시가 서울시에 제안을 했었다가 이게 거부됐다고 어제 뉴스가 나오던데 김포 시민 여러분들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의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김포시에 제안을 했다 거절당한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보도가 되어 있는데요. 예. 아마도 여러 가지 비난 여론이 폭주하니까 도저히 이걸 진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뭐 수륙 양용버스면은 뭐 한강을 통해서 이렇게 뭐 처음에는 그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수륙양용버스 자체가 워낙 속도도 느리고. 느릴 뿐만 아니라 한강은 겨울에는 결빙되고 여름에는 집중 강우가 내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세훈 시장이 그랬더니 이제 무슨 리버버스를 얘기하는데 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한강까지 갈 거며 한강에서 그 수륙 양용버스든 뭐 리버버스를 타고 다시 뭐 여의도를 도착하더라도 언제 또 지하철을 타고 연계해서 갈 것인지 예. 지하철 환승이 아니잖아요. 이 예. 배를 탄다라는 것은. 그래서 과거에도 수상 택시 이런 것들이 실패한 우리나라의 이유가 한강이라는 좋은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림픽 도로라든지 강변북로 때문에 이 접근성이 막혀 있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한 번도 실증되지 않은 것들을 마치 현실적인 대책인 것처럼 얘기하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제 열기구 타자는 얘기까지 나올 것 같다. 이럴 정도로 이 현실성 없는 대책 때문에 오히려 지금의 문제가 희화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좀 진중하게 진정성을 갖고 대책을 마련을 해 주십사 좀 요청을 드리고요. 자, 아무쪼록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마련됐으면 합니다.